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ADD는 1999년부터 9년간 응용연구를 끝내고 작년 9월부터 시험 개발에 착수했다. 레이더와 항공기, 방공 시스템 등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 현대전에서 중요한 무기로 평가받는 EMP탄을 적이 함대나 비행기를 향해 사용하면 비행기나 함대는 순간적으로 제어 기능을 잃어버려 추락하거나 방어 기능을 작동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유사시 이 폭탄을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기지 인근 상공에서 터뜨리면 기지 내 전자기기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MP는 핵무기가 폭발했을 때도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동해 40에서 60km 상공에서 20킬로톤급 핵무기가 터지면 전자기파가 방출돼 반경 100km의 전자장비가 손상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해 2014년까지 1천억 원을 투입해 군기지와 국가전략시설에 EMP 방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ADD 관계자는 지하실험실에서 전자기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고 EMP탄 개발 실험을 했을 때 지상 건물의 컴퓨터가 다운된 적도 있었다며 2007년 말 응용연구를 성공적으로 끝냈으며 이른 시일 내에 시험 개발을 끝내고 이 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ADD는 EMP탄 개발과 함께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탄도 개발 중이다. 일명 이폭탄으로 불리는 HPM탄은 20억 W의 전력을 분출해 반경 300여 미터 이내의 모든 전자제품을 파괴할 수 있다. 탄두에서 나온 강력한 음파 진동이 환기 통로나 안테나를 통해 저기 벙커로 흘러들어가 전자 연결을 끊어버리고 마이크로칩을 파괴해 전자장비를 못쓰게 하는 원리다. 한국형 EMP 무기 사업 대공개. 지난 2019년 일본의 소재 부품 수출 차단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자 국방부는 1차적으로 한국형 항모라고 호칭할 수 있는 다목적 상륙함의 건조 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스텔스 무인기와 EMP 무기라는 핵심 전략무기를 공개하였습니다. 일종의 무력 시위였지요. 현재 국방과학연구소는 다양한 전략무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이들 중 절대 공개하지 않는 무기체계가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무이스로 대표되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사업, 2007년부터 개발 중인 초음속 대함미사일 사업, 그리고 한국형 전자전 무기체계입니다. 이들 무기체계는 그 성능은커녕 관련 연구 논문이 국방학술대회 등에 출품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엄중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나마다 3대 전략무기 중에 간략히 라도 그 존재가 소개된 한국형 EMP 무기 개발 사업에 대해 분석해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밀리터리 리뷰 이지 1910을 참조해 주십시오. EMP 무기 개발 사업이란? 언론은 국방부가 2020년대 후반까지 EMP탄을 개발해 배치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실용 개발이 거의 완료되어 2020년대 후반까지 실전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것이 보다 정답에 가깝습니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펄스 전력 방식 EMP 무기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를 시작하여 1997년에 기초적인 EMP 무기 발사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개발을 지속해 드디어 2009년 1월 27일 국방과학연구소는 4년간 62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 2015년까지 EMP탄을 개발한다는 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는 EMP 무기가 개발 완료 단계에 도달함에 따라 본격적인 실전 배치를 시작할 예정이나 무기의 전략적 특성상 그 자세한 종류나 성능은 당연히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EMP 무기란 무엇인가요? EMP, 전자기 펄스, 무기란 전자장비를 파괴 또는 오동작시킬 정도의 강력한 전기장, 자기장 펄스를 발생시키는 여러 무기들을 통칭하지만 이번 글에서는 EMP 폭탄으로 한정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EMP 무기를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일종의 인공적인 번개를 만들어 적이 군사용 전자장비를 파괴하는 무기라고 호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EMP 무기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막스 발전기 방식의 EMP 무기가 있는데 먼저 배터리를 사용해 병렬로 연결된 축전기의 전기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그 후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스위칭 장비를 이용해 재빨리 증렬로 연결, 순간적으로 압축된 높은 전력이 고출력 전자기파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본 방식의 무기는 이미 2000파운드급 항공폭탄 형태로 제조되어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이 도심지에 위치해 폭격이 곤란한 이라크의 방송국과 지휘체계를 파괴하는 데 사용된 바 있습니다. 이들 막스 발전기 타입의 장점은 배터리와 축전기를 사용해 순간적으로 충전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여러 번에 걸쳐 고출력의 EMP를 방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크기가 크고 복잡해서 전폭기로 운반할 수 있는 대형 폭탄 형태로만 제조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장 압축 혹은 조금 구조가 다른 자속 압축 발전기 방식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폭약의 폭발력으로 전기 코일을 순간적으로 압축해 강력한 EMP를 형성하게 됩니다. 작동 방식을 보면 전원장치를 사용해 구리관 외부에 감겨진 코일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면 구리관과 코일이 감겨져 있는 공간 사이에 자기장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때 구리관 속의 폭약을 한쪽 끝에서 다른 반대쪽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폭발시키면 구리관은 반대 방향으로 파괴됨과 동시에 구리관과 코일 사이에 있던 자기장이 급속히 압축됩니다. 그리고 이때 압축된 자기장은 코일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십 킬로볼트의 강력한 전압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수십 킬로볼트의 강력한 전압을 버킷토로를 사용해 EMP 전자파로 변환시키는 것이 바로 자기장 압축 방식의 EMP 폭탄입니다. 이들 폭약 압축식 EMP 무기는 소형화가 가능해 수류탄 크기부터 시작해 155mm 포탄이나 탄도미사일 장착용 등의 다양한 모델이 존재합니다. EMP 무기의 효과. 미국이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에 사용한 EMP 무기는 전장 2m 정도의 직경 30cm 정도로서 전체적인 체적이 2000파운드급 MK-84 폭탄과 유사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EMP 포탄에 2000파운드급 JDAM 키트를 장착하여 목표까지 유도하였습니다. 미국이 사용한 EMP 폭탄에서 방사된 초고주파 에너지는 300메가와트 수준으로서 표적을 중심으로 300m 원안에 있는 군사용 전자기기를 영구 손상 혹은 기능 정지시킬 수 있는 수준에 해당하였습니다. 당시 미국 공군이 투하한 EMP 폭탄은 막스 발전기 방식이었기에 반복적인 공격이 가능해 고공 10km에서 처음 작동하기 시작해 8km, 5km, 3km 고도에서 EMP-8을 발사해 연속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미국 공군이 EMP 폭탄을 투하한 장소는 이라크 시내 한가운데 위치한 라디오 방송국과 지휘소로서 미국은 자세한 효과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지만 상당한 파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형 EMP 무기의 수준은?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미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 사용한 막스 발전기 방식 EMP 폭탄을 개발해 실제 테스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후 EMP 폭탄의 출력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현재 그 출력을 1GW급 수준까지 향상시킨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정도 출력이면 반경 1에서 5km 이내의 전자장비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영구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EMP 무기 파괴 효과는? 국방과학연구소는 항공기 투하형부터 시작해 탄도미사일 탑재형을 포함한 다양한 EMP 무기를 개발한 것으로 추정되나 무기의 특성상 그 배치 현황과 성능은 절대로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국방부와 공군의 논문을 통해 한국군이 EMP 무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공개되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현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의 EMP 폭탄을 장착해 전쟁 초기의 적의 지휘 통제 시설, 탄도미사일 기지, 전투기 비행장, 그리고 방공 시스템을 파괴하고자 합니다. 북한의 전략시설은 모두 지하 깊숙한 곳이나 강화 방공호 등으로 보호되지만 EMP는 전력 공급선, 통신용 케이블, 통풍부 등의 금속도치를 통해 내부로 침투해 들어가 지휘 통신 및 무기용 전자장비의 파괴 및 기능장애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적이 지휘시설과 비행장, 방공 시스템에 1차적으로 피해를 입힌 이후 아군의 전투기가 보다 대출용 및 반복 공격이 가능한 대형 EMP 무기를 투하해 확실한 파괴를 도모하게 됩니다. EMP 무기의 장점은 지하관통 폭탄으로도 쉽사리 파괴하지 못하는 지하시설의 전자장비를 파괴할 수 있으며 특히나 북한과 같은 국가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EMP 방어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기 어렵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지휘체계의 EMP 방어체계를 구축해놓고 있습니다. 전술용 EMP 무기. 폭약을 사용하는 압축 방식 EMP 무기는 소형화가 가능해 전투기와 탄도미사일 이외에 육군의 천무, 2,400mm 다연장 로켓 등에도 탑재가 가능합니다. 이들 전술형 EMP 무기는 천무 다연장 로켓을 활용해 발사되어 적이 사단급 이하 지휘부, 적의 포병부대, 밀집된 기계화 차량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야전부대의 지휘부와 포병부대는 이동이 가능해야 하므로 지상에 노출되어 있거나 간략히 보호되기에 출력 100메가와트급의 폭약형 EMP 무기만으로도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통신장비가 파괴된 지휘부와 포병부대는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되며 특히나 EMP 무기는 광범위한 면적에 대해 피해를 입히므로 탄약 절약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적이 밀집된 자주포나 방사포 부대를 상대로 EMP 무기를 사용하면 차량의 엔진이 정지하고 통신장비가 파괴되어 부대가 우선 정지하게 됩니다.
정지된 부대를 향하여 포병이 고폭탄 사격을 수행하면 당연히 사격 효과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이 전적의 방식의 EMP탄과 투명 스텔스 전차 등 신개념 무기체계 40개와 미래 국방기술 63개를 제시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은 28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첨단 국방을 주도하기 위해 구현 가능하고 개발 필요성이 있는 무기체계와 국방기술을 선보였다. 기품원을 중심으로 지난 10개월간 11개의 메가트렌드를 조망하고 13개의 미래음악기술 분야와 248개의 미래기술을 식별, 최종적으로 각계 전문가의 자문과 토론을 거쳐 미래 국방기술 63개와 이를 통해 구현 가능한 40개의 신개념 무기체계를 도출했다. 신개념 무기체계로 전적의 방식의 광범위 EMP탄을 제시했다. 핵폭탄 폭발 시 발생하는 EMP가 아닌 전자기적인 방식으로 고출력의 EMP를 발생시키는 미사일 체계다. 비핵 EMP로서 한반도 비핵화에 기여하면서 효과적 전략무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투명 스텔스 전차도 눈에 띈다. 메타물질의 굴절 특성을 이용해 적에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레이더와 적외선 추적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품원은 군지평 초소형 무인기도 제시했다. 곤충형 무인기 등 초소형 무인기에 레이더 등의 센서를 탑재, 적이 탐지, 추적하는 감시 정찰 체계로 항공기가 위성이 탐지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감시, 정찰하기에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해 적 사이버 공간에 침투해 유사시 적지휘 통제와 센서 체계를 무력화하는 사이버 기술과 콘택트 렌즈를 활용해 병사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기술도 제안했다.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이번에 새롭게 시도된 미래 국방기술 예측은 미래 전장 환경과 급격한 과학기술 발전 추세가 시적절히 반영된 것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